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래 방송을 쉬려고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과 만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군사적, 외교적, 국제적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파트에서는 이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망을 이렇게 풀어주고 어떤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줄 것이다. 그런데 식량이라든가 석유 이런 것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가스 파이프라인입니다. 즉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으로 이어지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시진핑이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마두로를 만났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희석제를 대량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제재망을 양 사이드에서 동시에 이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와서 미국의 경제 제재망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 멀로 독트린은 미국이 중남미와 남미를 지배한다. 그리고 외세는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정한 독트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중국이 정식으로 이제 도전장을 내밀은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는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 특히 희석제에 대해서 미국은 단호한 경제 제재를 내렸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먹고 살 정도,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내수용으로 쓸 정도의 원유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양만 허용을 했습니다. 자, 이게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베네수엘라 옆에 붙어 있습니다. 콜롬비아 역시 해상 유전이죠. 이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있는 기름은 상당히 헤비합니다. 헤비 크루드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 희석제가 없으면, 날루엔트가 없으면은 이것을 생산해서 어떻게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끈적한 이제 덩어리처럼 다니는 거죠. 이 콜롬비아 같은 경우 이제 날루엔트를 수입을 한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이 베네수엘라에 이 희석제를 공급한 나라는 이란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란만이 자신도 어차피 이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희석제를 이제 이 베네수엘라에 공급을 해서 일부 생산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일정 양은 허용을 했습니다. 그 캐파 안에서 이 이란이 이제 공급을 했던 거죠. 그러나 여전히 이 미국의 경제 제재망은 지금까지 작동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진핑이 정면으로 도전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고 이 미국의 글로벌 지배력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이 푸틴과 김정은이 만났는데 이 북한이 포탄을 수출한다. 이것은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비즈니스 논리상으로는 타당합니다. 이제 생산 캐파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돌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이 전쟁이 끝나면은 또 놀아야 됩니다. 북한의 생산 캐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고 또 큰 의미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북한군이 이 우크라이나에 간다. 이것도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군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병력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작년에도 이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나 북한군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그리고 니제르죠. 과연 북한군이 부르키나파소나 니제르로 가는지는 이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란. 최근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한 달 전에 나왔는데 결국 오늘 미국은 최종적으로 결정 내렸습니다. 이 60억 불에 동결된 자금, 물론 이란 돈입니다. 미국이 그냥 꽉 쥐고 있었죠. 이것을 이제 이란이 가져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란 석유 수출 대금을 대한민국은 지불을 하려고 해도 미국이 지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 보관되어 있고 제대로 주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과 이란의 관계 개선에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은 상호 간에 몇 명의 인사를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들이 억류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교환을 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미국이 이란에 상당히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상당히 분주한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그리고 심지어 멕시코까지 이 미국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라는 상당히 비중 있는 국가와 손을 잡을 필요성을
미국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러시아와 이란, 중국이 손을 잡게 된다. 최근에 뭐 사우디도 이 러시아와 중국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란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은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이런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블룸버그에서 이제 블룸버그 기자가 이명박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블룸버그 기자가 이명박에게 야 이제 러시아랑 가스 파이프라인을 짓는다 뭐 이게 사실이냐 그런 걸 묻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대한민국 경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 것을 허용했을까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명박에게 이제 꿀밤을 지어박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9년 전의 제안은 그냥 그대로 이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13일입니다. 어디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와 북한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에 대해서 전 세계 이제 특히 유엔 주도로 경제 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것을 뭐 허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2018년에 이 이야기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어떤 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 제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것은 성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러시아가 만약에 북한으로 가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만든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바로 이 평양으로 이어지는 이런 가스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러시아로 가서 이런 가스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미국이나 이제 유엔 제재가 무력화됩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뭐 식량을 일부 수출한다든가, 뭐 석유를 좀 준다든가, 뭐 북한이 포탄을 반대급부로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주 사소한 이야기입니다. 가스 파이프라인이 설치가 되면은 북한에서 가장 절실했던 것, 즉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은 서해를 거쳐서 산둥반도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청도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청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중국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러시아 가스가 이렇게 쑥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러시아는 중국 쪽으로 이렇게 가스 파이프라인을 짓고 있습니다만 블라디보스톡에서 바로 가게 된다면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할린에서 생산되는 것도 이렇게 이제 바로 가게 됩니다. 청도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산둥반도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뭐 동북 삼성 지역이 뭐 어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이것이 구축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실제 이제 뭐 이 선진국들 미국도 그렇고 이 경제 파트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군사적인 이슈 사실 러시아가 뭐 이 북한에 어떤 군사적인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뭐 미국이나 서구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인 대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푸틴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나토와 직접 군사적으로 충돌하고 싶지 않다 이런 푸틴의 의지, 러시아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뭐 러시아나 북한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 지금 뭐 미국이 뭐 부글부글 끓는 것은 역시 베네수엘라입니다. 물론 이 북한 역시 뭐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죠.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일본. 자, 이쪽과 붙어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취하고 만약에 북한의 군사력이 강해진다. 이 경우 미국의 영향력이 훼손이 됩니다. 일단 미국은 태평양을 미국의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이겨서 태평양을 차지했다. 이런 생각을 이제 미국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태평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이 멀로 독트린이 적용되는 중남미와 남미입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마이애미랑 가깝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 뭐 핵미사일이 오게 된다, 뭐 금방 날아가는 거죠. 이런 군사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역시 경제적인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가 가장 아팠던 것,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을 정면으로 타격하기 위해서 바로 이 희석제 이 공급을 차단을 시켰습니다. 아주 소량만 이 허용을 한 거죠. 그런데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베네수엘라에 그동안 좀 공급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원유 생산을 정상화할 수가 없습니다. 원유를 추출을 해도 끈적끈적합니다. 이 헤비 크루드 오일을 희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만들어서 이 바이프로 이동해서 유조선에 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중국이 해결하겠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 뉴스는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이 정상화된다. 이것은 세계 오일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이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왕창 들어온다는 겁니다. 왕창 들어온다는 표현이 자본도 있고 인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또 베네수엘라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데 결국 베네수엘라에 내린 미국의 경제 제재망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분명히 러시아와 중국은 손을 잡고 이 미국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미국의 경제 제재, 이 미국의 힘, 미국이 외부로 이제 투사할 수 있는 힘에는 이 군사적인 힘도 있지만은 경제 제재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이 글로벌 뱅킹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단순히 이 미국이 외부 세계에 압력을 가하는 것, 통칭해서는 어떤 군사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의의 군사력 안에는 바로 이 경제 전쟁의 군사력, 그것이 이제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힘이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군사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미국은 그동안 이제 세계를 지배해 온 겁니다. 실물 경제에서 미국이 이들 나라의 원조를 제공하고 철도를 짓고 발전소를 지어주고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과거 이제 50년대, 60년대 했던 겁니다. 미국은 이제 달러를 찍어서 주고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보호해 주든지 아니면 적성국을 두들겨 패든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계를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킨다. 이것은 광의의 미국의 군사력, 광의의 미국의 패권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겁니다. 바로 러시아가 중국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을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 정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류 언론은 이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을 군사적, 외교적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제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과 마두로랑 만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자, 이것을 김정은과 푸틴과 이렇게 대립을 하면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망 무력화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양쪽에서 시작을 한 거죠. 중국은 이렇게 베네수엘라, 자, 미국 밑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이 경제 제재망을 무력화시키고 러시아는 이제 북한 쪽으로 와가지고 블라디보스톡 밑으로 와서 북한에 내린 경제 제재망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러시아 가스가 북한 쪽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중국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 미국의 에너지 패권도 위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스 파이프라인이 북한으로 들어오게 된다. 나중에 대한민국 정권, 예를 들면 이제 이명박 같은 사람이 이거 좋은 것이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북한을 통한 가스 파이프라인에서 오는 가스를 받아들인다. 즉 대한민국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아마 푸틴은 이런 구도를 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